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한 연초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비상사태입니다. 그 탓에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강제로 집에 있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제 비밀 노트를 하나 풀어야겠다. 바로 제주도의 실내 관광지 리스트인데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제 또래의 아기 엄마들이랑 모여가지고 실내 관광지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제주도에 살면 이 정도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 34곳의 실내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 반드시 휴일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약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역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권 북쪽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1번 넥슨 컴퓨터 박물관입니다. 수학여행으로 정말 많이 오는 장소인데요. 컴퓨터 박물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그 컴퓨터가 전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게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콘솔 게임, 그리고 오락실 게임, 부터 VR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이상 되는 연령의 자녀가 있으신 분이나 혹은 연인들끼리 오시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브리캠퍼스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레고를 전시해 놓은 일종의 전시관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가는 어른이들, 어른들, 아빠들, 레고 좋아하는 어른들이 더 신나가지고. 근데 진짜 노는. 퀄리티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4, 5세 이상 되는 아이들부터는 다 즐길 수 있고, 세 번째 장소는 제주 도립미술관입니다. 저는 여기에 별표 5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주도에 미술관과 박물관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를 가장 으뜸으로 치고 싶어요. 자리 잡은 위치도 너무 좋고 건물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제주 관련된 주제와 제주 출신 작가들로 이루어진 기획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한라수목원길에 있는 아이스 뮤지엄과 3D관인데요. 여기는 말 그대로 내부를 얼음으로 모든 것을 장식해 놓았다고 해요. 얼음으로 된 대형 미끄럼틀도 탈 수가 있다고 하고요. 5번째는 재미섬입니다. 이곳은 제주라서 있을 수 있는 조금 특색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실내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퍼카나 미니 기차나 이런 것들을 탈 수 있고, 차도 괜찮고 지하에 있어요. 먹을 때도 있어요? 네, 1층에 있고 그 건물이 영화관 건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콘도 먹고 싶은 거 같아요. 6번째는 롤러 올레입니다. 이곳은 롤러스케이트장인데요. 예전에 로라장이라고 하죠. 제주 노블레스 관광 호텔의 지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나 편의시설은 괜찮을 것 같고, 로라장 문화를 즐겼던 부모 세대와 또 자식 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또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동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째는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여기는 저의 부모님 세대인 7080 세대의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소인데, 옛날 교복이나 교련복도 대여가 가능하고요. 아주 오래된 교과서나 또 군것질거리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랑 나의 어릴 때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자연스럽게. 8번째는 캔디원입니다. 사탕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캔디원의 사탕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 사탕을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실 수가 있고, 또 직접 사탕 구입도 가능하시니까. 9번째는 비자숲 힐링센터라는 곳인데요. 비자림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도 저는 별표를 5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과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대가족들이 같이 가셔도 누구나 만족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는 무조건 사전 예약제입니다. 식사나 입장을 모두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놀이방이 있어서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노는 동안에 위층에는 부모님 어른 세대들을 위한 찜질방이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기도 하고 건식이나 습식으로 사우나를 또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10번째는 JDC 낭입니다.
이곳은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고, 한켠에는 놀이 공간이 있어서 주말에 나들이를 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괜찮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번째죠. 한화 아쿠아 플라넷인데요. 저는 여기에 별 5개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요. 작년 1년 연간 회원권을 끊었다가 끝나면서 다시 1년을 또 끊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코엑스의 수족관이나 혹은 이번에 새로 생긴 잠실의 롯데의 수족관을 가봤는데 그 두 곳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를 끌고 수족관에 들어가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별빛 누리공원이에요. 이름에서도 약간 느낌이 오지만 천문학과 관련된 공간입니다. 뭐 별, 우주, 천체 여러 가지를 눌러서 또 뭐 설치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밤에는 이 위에 돔을 열어가지고 그 별을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데 그건 날씨에 따라 또 다르겠죠. 13번째, 빛의 벙커 클림트라는 미디어 아트 전시를 추천드립니다. 2019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장소가 지금은 버려진 예전에 광 케이블을 설치해 두었던 그 동굴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볼만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연령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미술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 정도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커피 박물관 이 있어요. 바움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세트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번째, 로봇 스퀘어입니다. 저도 여기가 있다는 건 육지에 있을 때부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건물이 크지는 않지만 로봇을 직접 조종해 볼 수가 있고, 또 큰 로봇을 타볼 수도 있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이 있는 집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5번째는 한울랜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화석이나 광물에 관련된 박물관이라고 해요. 특히 여기 체험이 이제 잘 되어 있는데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도 있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연날리기 체험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16번째는 다이나믹 메이즈예요. 저희는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어른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뭐 그런 코스예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든데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레벨은 40분이고 2레벨은 20분인가 그런데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뛰고 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땀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17번째,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입니다. 두모학이라는 말은 한라산의 옛 이름이라고 하네요. 김영갑 작가는 유명한 사진 작가죠. 이 갤러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오로지 이곳을 가기 위해서 제주로 뭐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괜찮다고 합니다. 사진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모습인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인터넷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저도 이제 직접 가볼 예정입니다. 자, 서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로키티 아일랜드입니다. 헬로키티에 관한 전시장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남자애들 중에서도 저희 애들처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자애들은 정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고. 자, 19번째는 피규어 뮤지엄입니다. 헬로키티 그 아일랜드 바로 맞은편에 피규어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 생각보다 잘 돼 있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거기 가면 눈이 개인적으로 피규어에 관심이 있으셔서 모으셨던 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뮤지엄을 만드신 거예요. 또 마지막에 커피를 마시는 그 공간에서는 아이들 놀이방도 조그맣게 있다고 해요. 20번째는 오설록 티 뮤지엄과 이니스프리 하우스인데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아마 같은 회사겠죠? 주변에 녹차밭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장관이고요. 오설록 티 뮤지엄에서 파는 음료나 아이스크림도 맛있지만 거기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 주문이 좀 어려우시면 조금 더 걸어가셔서, 이니스프리 하우스에도 역시 음료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는 음료가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드셔보실만 해요. 관련된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기념품 구매하실 것도 많으니까. 자, 21번째는 세계 자동차 박물관인데요. 딱 2가지 부류인 분들께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3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있는지, 두 번째는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이 자동차 박물관의 내부에 들어가면 그 푸시카가 있어요. 푸시카를 타고 그 전시장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푸시카가. 그래서 그걸 차를 바꿔가면서 계속 뭐
또 옛날 올드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써있는 벽면에 써있는 설명도 보시고 차도 보시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22번째는 항공우주박물관인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역시 별표 5개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진짜 좋아해요. 거기도 진짜 좋아요. 항공우주 진짜 좋아해요.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그 영화관이 있어요. 3D 안경 쓰고 온 세상에서 이제 제주도 뭐 우주 뭐 이런 얘기인데 한 5분 10분짜리 영화인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실물의 그 비행기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 있고 중간에 블럭 같은 걸 가지고 노는 공간들도 넓고 또 만드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해설을 좀 같이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혼자서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시간이 맞으시다면 해설을 꼭 같이 듣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23번째는 라운주입니다. 여기도 역시 좀 제주다운데요. 왜냐하면 큰 동물원이 없으니까 작은 동물원이 있는 거죠. 조그만한 동물들 있죠. 뭐 기니피그나 다람쥐나 뭐 고슴도치나 가까이에서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사육사분이 그 동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쓰다듬을 수가 있고 24번째는 더 정글입니다. 여기는 카페인데 컨셉이 파충류 카페예요. 도마뱀, 뱀, 그리고 거북이, 뭐 앵무새 이런 종류들을 그 케이지 안에 다 넣어놓고 관리하시는 분이 꺼내서 직접 뭐 뱀도 목에 걸어주시고 뭐 새도 머리 위에 안고 뭐 도마뱀도 이렇게 쓰다듬어 볼 수 있고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1인당 1음료를 시키셔야 합니다. 서쪽에 있는 그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한꺼번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지리가 예술인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저지리에 보면 제주 현대미술관과 제주 도립 김창렬 미술관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 미술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창렬 미술관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데 김창렬 제주 도립 미술관이라고 있거든요. 전시가 활발하게 큐레이팅이 잘 돼서 매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박물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김창렬 작가가 물방울 작가잖아요. 그 작품들이 워낙 또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그 건물과 그 작품 자체가 주는 그 고요함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안도 타다오가 지어서 너무너무 유명한 본태 박물관이 있죠. 이 본태 박물관의 매력은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본태 박물관의 설립자이신 분이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수집을 했던 그 한국 공예품들이나 소반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또 하나는 쿠사마 야요이의 전시인데 그 전시장이 좁습니다. 딱 저희 지금 이 작은 방만한데 그게 들어가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작지만 강렬해서 그리고 또 방송을 한번 탔던 제주 추사관이 있죠.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렸던 크리스마스 박물관도 좀 특이하니까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토 아뜰리에라는 곳입니다. 요리를 체험하는 공간인데요. 저는 여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최근에 생겼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아이들과도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 이런 요리 체험을 하시면서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보시고 또 같이 드셔보시는 것도 이게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뭔가 신선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29번째는 레일 바이크예요. 갑자기 실내 관광지를 얘기하는데 레일 바이크를 얘기를 하느냐? 이건 약간 번외긴 하지만 레일 바이크 자체가 실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레일 바이크 위에 비닐을 씌운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남쪽 서귀포시와 중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0번이죠. 여미지 식물원인데요. 여기는 제가 별 5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식물원이 좀 따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저의 그 고정관념을 깨준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테마별로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아름답습니다. 서귀포 시내에 있는 미술관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당미술관을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데요. 전통이 오래된 만큼 소장 작품들도 좋고 그리고 기획전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 번쯤 들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활종 미술관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도 이활종 화백께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제주도에 내려와서 느끼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여유를 작품에 잘 담아내셨는데 미술관에 한번 가보셔서 그 작품들을 두루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이중섭 미술관이죠. 제가 조만간 이중섭 미술관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개인사도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작품도 제주도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너무 작품이 좋습니다. 여기에 단점이라면 주차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갈 때마다 주차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데 이중섭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도보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리에 위쪽, 아래쪽, 옆쪽이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넓게 둘러보시고 주차가 가능한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번은 박물관이 살아있다 라는 곳인데요. 트리가트 미술관입니다. 그 약간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찍기가 잘 되어 있는 곳인데 코스가 긴 게 일단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테마별로 여러 가지가 변하는 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쨌든 사진이 너무 재밌게 나오니까 다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자, 33번째는 잠수함인데요. 여기는 잠수함도 실내라고 할 수 있나요? 비가 와서 파도가 많이 치면 타기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운 날에는 일단 상관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고 잠수함을 탈 수 있는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 하니까 새로운 체험으로서 해줄 만한 것이 아닐까. 대망의 마지막 34번째는 퍼시픽랜드입니다. 여기는 돌고래 쇼를 볼 수도 있고 또 직접 돌고래를 가까이서 뭐 체험하면서 만질 수도 있고 이런 코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을 조금 더 내야 되겠지만 근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쾌적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주차가 괜찮은가, 카페 같은 게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데 거기는 딱 조건이 괜찮았고. 근데 이런 동물쇼 같은 건 사실 좀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34곳의 실내 관광지를 매우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비밀 리스트가 좀 있죠. 다음에 제가 조금 자료가 쌓이면 또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시다.